자, 만화로 다는 열기 여기 참고서에 있는 거를 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일여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교과서 182쪽에 있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 대단원 제목이 뭐냐면은 대단원 10단원이 헌법과 국가기관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 대한민국 최고법 헌법을 배웠었잖아요.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국가기관은 어떤 게 있는지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 첫 번째는 국회를 배울 거고요. 뭐 이제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죠? 두 번째 단어는 뭘 배울까요? 행정부, 정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자, 우리 삼권 분립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기관이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국회고요. 자, 국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계신 곳이에요. 자, 여기 뭐 저기 그 뭐야 태권부위가 뛰쳐나올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총 300명의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이 여기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300명의 의원들은 그냥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대표입니다. 우리들의 대표인데, 자,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은 대의원회가 있잖아요. 자, 대의원회는 뭘 하는 곳이냐 하면 여기 지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생회장, 회장단, 회장단이라 하면은 뭐 학생회장, 부회장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학급 회장, 각 학급 회장단, 그러니까 각 학급 회장, 생활부회장, 학습부회장 뭐 이런 친구들이 구성을 한 게 그 대의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의원회에서는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합의하여 규칙을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규칙을 얼마 전에 우리 1학기 때 학생들의 힘으로 조금 이제 바꾸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해서 학교 규칙에 반영했던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의원회를 좀 국가 수준으로 좀 올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법률을 만드는 의결 기관을 우리는 의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라고 하기도 하고 국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국회라고 하는 것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뽑아줬고 그래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민 대표 기관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 대표 기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국회 혹은 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생하게 됐을까요? 자, 현대민주 정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배웠던 고대 에서부터 우리 민주주의가 시작됐다 그랬잖아. 뭐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고대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었죠. 근데 그 시민의 범위가 굉장히 좀 좁았습니다. 성인 남성만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노예라든가 아니면은 여자라든가 외국인 같은 사람들은 제한을 했기 때문에 뭐 제한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죠. 제한적 민주주의. 그래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가 직접 할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했지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폴리스라고 하는 그 도시가 굉장히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에 또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근데 자, 대한민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 정치를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국민 모두가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한 번씩만 얘기를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국민이 직접 의사에 결정하고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 인구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럴까요? 인구는 늘어났고요. 그리고 나라 면적도 이제는 동네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면적도 넓어지고 땅덩어리도 넓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의제를 실시를 하는 건데, 대의제, 대신해서 의사를 표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대신해서 의사를 표출하니까 자,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국민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선거를 통해 뽑힌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래서 대의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들이 뽑은 이 대표적인 기관을 의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국회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뽑히신 분들을 보고 우리는 국회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로 구성된 게 이제 국회인데 총 우리나라에는 지금 몇 명의 국회의원이 있냐면요.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00명의 의원인데 약간 좀 지금 해버릴게요. 자, 이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이거를 또 이제 246명의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요. 지역구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54명의 명수 54명의 자 비례대표 의원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지역구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동구에 살고 있죠. 그래서 강동구 국회의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강동구에서 뽑힌 국가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강동구의 갑, 강동구 을에서 이제 2명을 지금 뽑아서 여기 국회에 보냈고요. 그다음에 이 54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지역의 반대말이 뭘까요? 전국이잖아요. 그래서 전국구 비례대표라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 그래가지고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제 표를 두 표를 줘요. 하나는 이제 각 개인의 이름이 적힌 표를 주고요. 하나는 정당의 이름. 그러니까 후보자 1번, 2번, 3번, 4번에서 이제 이름이랑 정당이 이렇게 나온 거 있고, 그다음에 이거 또 다른 하나 표는 여기다가 이름이 아니라 정당이 적혀져 있어요. 뭐 1번 새누리당, 2번 새정치민주연합, 3번 이렇게 해서 그 정당에다가 투표를 하면 그 정당에서 사람들 비례대표 번호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번호에 의해 가지고 이거 자신의 당에서 얻은 득표율에 비례를 해서 이 54석을 나눠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잠깐 조금 빠졌네요. 자, 아무튼 상식. 자, 우리나라의 국회는 총 몇 명이다? 300명이다라는 거 조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국회는 자, 국민을 대표하죠. 국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국회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국회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거의 막 모든 수업 시간에서 나오는 게 뭐 싸우는 거요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그들이 역할이 원래 파이터가 아닙니다. 싸우는 이들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 국민을 대표했기 때문에 그 대표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해서 의사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이거를 의결 기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입법하는 겁니다. 입법, 법을 세울 입자죠. 세우다, 즉 법을 만드는 것. 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개, 뜯어 고칠 개자죠. 바꿀 개자. 해서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바꾸는 것을 하는 것이 이들의 원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편견만 가지고 이제 국회를 보시기보다는요, 저들의 원래 역할이 저런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자, 국회의원의 선출을 보도록 할게요. 국회는 그럼 이러한 국회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 아까 잠깐 얘기를 먼저 했는데, 자, 우리나라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몇 명이라고요? 246명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그렇지 54명이다. 아까 설명을 했죠. 자, 지역대표 국회의원이 246명인데 그래서 지역 선거구별로 우리 같은 경우 강동구갑, 강동구을 이런 데서 후보자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서 한 사람을 뽑게 되면 그게 지역대표 국회의원이고요. 그 다음에 정당에다가 투표를 했을 때 그 득표율에 따라 가지고 의석수를 가지고 가게 된 다음에 당선되신 분들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자, 헌법 규정에 따라서 이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사람, 국회의원 몇 명을 뽑을지는 법률로 정하기는 하는데 최소 200명 이상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우리 헌법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잠깐 멈춰 보시고요. 여러분들 헌법 규정 한번 찾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뒤편에 가셔서 뭘 찾아보면 헌법 제 41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 41조를 보면 1항, 2항, 3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 제 41조 1항에 보면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4대 선거 원칙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최소 몇 명 이상이다. 자,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그리고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헌법 제 41조 1, 2, 3항에다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저도 대표가 돼보고 싶어요.
하면은 여러분들 누구나 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안 됩니다. 자, 선생님은 그럼 될 수 있을까요? 예, 됩니다. 자, 국회의원의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자, 만 25세 이상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은 출마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한 번 할 때는 기본 4년이에요. 4년. 4년인데 당선만 되면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최연소이자 뭐 최다선 의원으로 이제 그 두 개 이관왕을 달성하신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들 김영삼 전 대통령 아실 겁니다.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 1954년에 저 3대 국회 때죠. 그때 이제 만 25세의 나이로 그러니까 딱 25세 때 그때 당선이 되시고 난 이후에 3대 국회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3대, 14대까지 국회까지 하게 되면 이 국회까지 하게 되면 총 9번의 당선된 이제 최다선 의원 기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아무튼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김영삼 대통령이 많이 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당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당선만 된다면 계속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로 지금 학생회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회 대의원회가 있으면 대의원회를 진행할 의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회를 대표를 해서 이제 회의 진행도 하고요. 그리고 국회 질서 유지도 하고 뭐 의사정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다라고 했는데 뭔 얘기냐? 총 300명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명의 과반수는 몇 명이에요? 반인이 150이잖아요. 그럼 151명의 이상의 이제 동의를 얻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국회의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국회는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국회에 대해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국회에서 의원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고 그래서 국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정기는 말 그대로 정기전이라고 하면 뭐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인데 보통 이제 매년 9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100일 동안 이제 하게 됩니다. 요때 하는 것이 뭐 예산안과 뭐 예산안에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를 하고 뭐 국정감사를 해요. 그래서 요때 하는 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는 뭐 국정감사 시즌이다라고 하는 말이 요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라 그래가지고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왜 막 사람 불러다가 막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가끔은 이게 왜 이렇게 썼습니까라고 이제 문책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여기 정기국회 때 그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요구해서 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요구해서 모일 수도 있고, 혹은 아까 뭐 여기 우리 얘기했던 국회의장님 또 이제 요구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요구,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한 명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국회의원 제적위원회, 그러니까 총 300명이니까 300명의 몇 명 이상 이제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게 되면 그때 이제 임시로 열리는 회의, 이게 이제 임시국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 100일 한다 그랬잖아요. 정기국회. 근데 얘네는 30일을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30일 초과할 수 없고, 그리고 횟수 제한에 대신 제한은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모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요때 하는 거를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정조사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조사. 그래서 이때는 법안도 심의하고 뭐 의결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임시국회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중학교 과정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하겠습니다. 자, 위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조사하고 심의하는 기관이라고 했는데 용어가 좀 어렵죠. 자,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본회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 우리 국회의원이 몇 명이래요? 300명입니다. 300명. 자, 근데 300명도 국민 전체에서 봤을 땐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 300명이 다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한 번씩 얘기 발언을 하고 거기에다가 또 반박을 하고 하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겁나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심의한다는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심사하고 토의한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려면 토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사하고 토의안을 해야 될 안건이 있는데 그럼 3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처음 그 안건을 던져주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얘기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미리 조사하고 심의하는 기관이 위원회입니다. 여기에는 뭐 상임위원회도 있고 특별위원회도 있는데 이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
상임위원회 뭔 말이냐? 항상 임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뭐 법제사법위원회가 있고요, 뭐 재정경제위원회가 있고요, 뭐 교육위원회가 있고요, 뭐 문화관광위원회가 있고요, 막 등등등 있어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도 300명이니까 출신이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법조인 출신들은 법제사법위원회, 뭐 교수 출신, 뭐 교사 출신들은 뭐 교육위원회, 아니면은 뭐 연예인 출신도 있고 막 아니면은 문화 쪽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뭐 문화관광위원회 그쪽으로 보내고 아니면은 뭐 경제인 출신이면 뭐 재정경제위원회 해서 그쪽 분야에서 조금 특화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 전반에 대해서 심의해지는 것이 곤란하니까 그래서 그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뭐 전문적 지식을 가진 그 소수의 의원들로 하여금 그 의안들을 좀 미리 심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심의 한번 고민을 하고 그거를 의결하는 거를 본회의 가서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법은 만들어도 될 것 같아라고 해서 그 전문가들이 좀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좀 빨리빨리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좀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위원회를 두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 여성가족위원회는 어떤 법안을 심의했나요?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와 이익 증진, 청소년 복지 및 보호,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정책과 같은 법안을 다뤘대요. 그러니까 여성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 여성가족위원회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문제. 만화 캐릭터, 대중가요 같은 문화 콘텐츠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어딘가요? 라고 했는데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추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 상임위원회 중에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아마 여러분들 요거 같아요 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문화, 이건 다 안 써드립니다. 체육, 관광, 방송통신위원회라고 말이 좀 길죠. 그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보통 할 것 같죠. 그다음에 기업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소집과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누출 시 이를 즉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어딜까요? 이건 뭐 정무위원회에 해당이 되겠죠. 위원회. 자, 요거는 됐고. 자, 그럼 이런 국회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일단 국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가장 우선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걸 보고 무슨 법이라 그럴까요? 우리 처음에 했던 거 기억을 하실까요? 자, 여기 들어갈 말은 맞습니다. 자,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합니다. 법률. 자, 제가 아마 법 위계서를 아마 설명을 했던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는데요. 자, 대한민국 최고법 헌법부터 한번 쭉 내려와 볼게요.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요거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 앞에 써져 있을 거예요. 설명했습니다. 자, 최고법인 헌법의 범위 내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법률이고, 행정부가 만드는 게 이제 명령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국가 수준이고, 지방 수준에서 지방의 의회가 만들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다. 그래서 이게 국가 수준이었다면, 이게 이제 지방 수준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률을 만들고 법률을 바꾸는 거, 이게 입법에 관한 권한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이거 법 만들라고 우리가 국회의원 뽑아준 겁니다. 다음에 자, 재정에 관한 권한이 있는데요. 자,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 권한을 갖습니다. 자, 예산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내년도에는 우리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예산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뭐 한 3조 원을 더 내년에는 3조 원을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행정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좀 해볼 만한 사항인가요? 심의하고 심사숙고 해가지고 좋아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세요. 확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줄이시도록 하시죠.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재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즉 쩐에 관한, 이제 돈에 관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회 예산안 심의 및 확정은 정부, 우리 행정부 대통령님 계신 정부의 재정 정책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정에 관한 권한을 또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자, 우리 입법, 행정, 사법
입법부 이렇게 3권이 지금 서로 분립이 돼서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죠? 자, 그러면은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입법부인데 이 입법부인데 그러면은 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 뭔가 견제하는 권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3권은 이렇게 분립이 되어 있는데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추기 위해선 자, 국정감사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한다. 아까 국정감사가 정기했대. 국정조사가 임시했다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행합니다. 뭐 예컨대 그런 거죠.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공공기관, 뭐 행정주무부처 이런 데서 일 잘하고 있는지, 뭐 돈을 뭐 잘못 쓰고 있지는 않은지, 뭐 뒷돈을 받은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탄핵 소추권이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탄핵, 그러니까 위법 행위를 한 고위 공직자를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걸 보고 탄핵이라 그래요. 자, 우리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탄핵 소추권이 이제 발의가 돼가지고 이제 헌법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고위공직자는 뭐냐면 뭐 장관 이상의 그런 사람들, 장관, 뭐 대통령 이런 분들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뭐냐? 다시 한번 탄핵을 하는 게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자, 저 사람 지금 저 장관, 저 대통령이 지금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끌어내려와야 될 사람인지 위법 행위를 한 게 맞는지를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탄핵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탄핵 심판을 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고요. 탄핵 소추권,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심판을 요구하고 신청하는 거. 이거 소추한다라고 하는 건 뭐 심판을 요구하고 신청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심판을 요구하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탄핵 소추권이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죠. 대통령이 뭐 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뭐 자기네 당을 좀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공직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했는데요. 뭐 결론은 뭐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기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기각은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한 사실은 인정은 되지만 그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굉장히 좀 중대한 위반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헌법재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 권한은 뭐냐면 헌법기관 구성권이 있어요. 자,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헌법에 나와 있는 기관이에요. 헌법에 나와 있는 기관 뭐가 있나요? 뭐 행정부도 있고, 그다음에 사법부도 있고, 뭐 헌법재판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감사원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장들을 임명을 할 때, 고위공직자라고 했을 때 보면 그 국무총리 우리나라 2인자잖아요. 대통령 다음으로 국무총리라든가 대법원장, 와, 대법원장.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짱이에요, 짱.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짱, 대법관. 이런 고위공직자 임명을 할 때 인사청문회라고 들어보셨죠? 저 사람 뭐 재산 사항은 얼마인지, 군대는 다녀왔는지, 뭐 아들, 딸에 대한 뭐 비리는 없는지, 뭐 이제 부정 청탁을 하지는 않는지 막 그런 것들 막 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걸 인사청문회라 그래요. 근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임명을 할 때 동의권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권한이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국회는 어떤 일들을 할까? 자, 입법에 관한 권한 배웠고요. 재정, 돈에 관한 거, 그다음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권한까지 배웠는데, 자, 중요한 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에 거의 이제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단원명인데요.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가지 사례를 볼 텐데 법을 만들거나 바꿀 때 절차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 법률안을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이 있어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겠죠. 자, 그 법률안을 제출을 하는데 제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발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법률안으로 만들면 자, 참고로 얘기하자면 자꾸 더 나가는데 자, 정부가 행정부는 원래 법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입법부가 법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정부는 그냥 법을 실행하는 걸로 저희가 1학년 때 배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한다라고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 내각제적 요소의 우리는 뭐 총리라고 하는 제도도 있고요. 국무총리 제도도 있고, 그리고 행정부의 법률안 제안권이 있습니다. 법률안은 원래 국회가 만드는 건데 행정부가 낸다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다라는 거, 의원 내각제적 요소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어쨌든 자 법률안이 그렇게 제출이 됩니다. 자, 그럼 그게 국회의장한테 가게 되고요. 그럼 그 국회의장은 요거는 학교 폭력에 관한 거니까 학교 쪽이니까 그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보내야겠군 이러고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내겠죠. 그럼 그 전문가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법은 이렇게 좀 깔끔하게 가다듬어가지고 이거 본회의 가서 표결합시다 해서 300명 다 모인 데서 표결을 하는 거예요. 표결을 하는 건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이렇게 가네. 뭐야? 그럼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네요. 자, 뭔 얘기냐? 조금 사안이 좀 급박하다든가 아니면은 그 상임위원회 구성된 사람들이 보니까 요 법을 좀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직접 상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직접 상정 아니면 뭐 직권 상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직접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다가 안건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회의에서 그 결정이 되게 되면 자 됐다 칩시다. 그럼 의결되면 그거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면 대통령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저 지금 법을 만들긴 했는데 이거 좀 법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이렇게 다시 국회의장한테 돌려보냅니다. 뭘 환부거부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환부거부. 거부하는데 다시 돌려보낸다. 뭐 이유를 써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면 그러면은 이제 국회의장이 다시 또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본회의에다가 다시 또 올려요. 그러면은 요때는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니고요. 이때는 조금 더 까다롭게 통과가 돼요. 자,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게 어떻게 통과가 되냐면요.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그리고 그 출석한 사람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본회의를 통과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대통령이 한번 거부를 했잖아요. 자, 거부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제적의원, 이때 재의결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의결이 아니라 재의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이때는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지만이 이게 재의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의결되면 어떻게 되냐? 그땐 대통령도 이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럼 정부에 이송된 후에 자 이제 15일 이내에 이제 대통령은 자 이게 법이 만들어졌어요라고 해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공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렇게 공포를 했죠. 그리고 공포된 그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다음에 20일이 지나게 되면 그게 효력이 생겨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직접 말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과정을 한번 좀 말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좀 좋은 문제 내기가 좋은 굉장히 좋은 그래프고요. 요걸 보면서 사실 문제가 오지선다를 만들 게 굉장히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보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해서 요거 들으신 대로 한 번 더 이렇게 좀 따라서 얘기를 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예고합니다. 요거는 잘 보세요. 자, 마지막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회 역할 여러분들이 요건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법에 관한 거네 라고 했으니까 다 읽어보시고 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자,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의결됐대요. 법이 이거 무슨 권한일까요? 입법에 관한 권한이 되겠죠. 그다음에 저 본회의장에 설령 돈 이게 자꾸 나오네요. 예산안이 확정되고 의결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두 번째는 어떤 권한일까요? 아까 쩐에 관한 권한이라고 했잖아요. 재정에 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장은 얘는 소속이 어디라고요? 사법부. 사법부에서 사람을 임명하는데 국회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네. 자, 그래서 이거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권한이 될 것입니다. 그럼 문제 1번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떤 것들인지 조사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거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견제 권한을 갖냐 하면 일단 우리 국정감사 그리고 국정조사 국정감사가 우리 정기국회 때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국정감사, 국정조사 해서 행정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부에 대해서 너 돈 쓸래? 그럼 예산을 가져와봐. 그래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그걸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 국무위원, 뭐 장관 이런 사람들 저 사람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 같아요. 저 탄핵 소추권이 있었죠. 행정부에 대해서는 그런 권한이 있고, 그다음 뭐 사법부에 대해서는 또 뭐가 있을까? 자 일단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대법원장. 대법원장 임명을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이 있었고요.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혹은 뭐 법관에 대해서 이거 좀 잘못한 것 같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밑에 거 안 했구나. 자 밑에 보면 자 국회는 입법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무엇 제일 부담이 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재정 기능, 전에 관한 기능도 수행한다. 그리고 자,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을 살피고 조사하는 뭐라 그랬니? 국정 감사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견제한다고 했죠. 이게 국정감사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정기회 때, 임시회 때. 정기회 때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다. 맞습니다. 자, 효율적 의사 진행을 위해서는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맞죠? 그래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먼저 법을 조금 세련되게 만든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확정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된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선거와 투표 이것만 좀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자, 투표는 말 그대로 던질 표를 던지는 행위고요. 선거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자, 그럼 국민투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대표를 뽑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국가의 어떤 중요한 사안을 국민들한테 직접 물어봐서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를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굉장히 좀 오늘 분량이 많은데요. 잘 정리하시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